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 문화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전쟁, 그 다음에 시국, 종북, 좌파, 핵 문제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식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 이야기도, 스포츠 이야기도 좀 섞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구글 검색창을 열고 구겐하임 뮤지엄이라고 이렇게 쳤더니요, 이런 사진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하고 느끼실 것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 보신 적이 계실 겁니다. 아마 뉴욕에 가셨던 분들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 옆에 있는 5번가에 들어서 있는, 꼭 뭘 같습니까? 달팽이처럼 이렇게 원반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놓은 것 같은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솔로몬 R 구겐하임 뮤지엄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오늘은 이 구겐하임 미술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저기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저 빌바오라는 데도 또 구겐하임 이겁니다. 바로 이 빌바오라는 데 만들어진 구겐하임 뮤지엄은 이거죠. 이 건물, 이 구겐하임은 상당히 큽니다. 이게 뉴욕 것보다 더 큽니다. 이게 빌바오는 스페인의 북쪽 바스크 지방, 바스크족이 살고 있는 곳에 있었던 항구입니다. 항구인데 이게 좀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프랑크 게리라는 유명한 카나다 건축 설계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미술관을 하나 설계해 달라고 하고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과 교섭을 해가지고 거기 수장품을 여기서 전시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에서 땅을 대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유명한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입니다. 이것도 20세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술사적 의미로는 역시 이 뉴욕의 구겐하임, 이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이 유명합니다. 이 뉴욕의 구겐하임 뮤지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건축물이 등장했느냐 하면은 이 집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겐하임 하면은 이 하임 이런 이 아이 이름에 이런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스펠링이 들어가면은 유대인이 많은데 바로 이 유대인 가문에서 만든 뮤지엄입니다. 이 원조가 되는, 이 가문의 원조가 되는 사람은 마이어 구겐하임인데요. 마이어 구겐하임은 유대인으로서 미국에서 광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광산업으로. 그래 해가지고 미술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그 아들 솔로몬 R 구겐하임이 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20세기의 현대미술, 입체파라든지 또는 초현실파 이런 그림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구겐하임이라는 이름은 여러 사건과도 연관돼 가지고 꽤 유명합니다. 예컨대 1912년의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이 광산업으로 부자가 되었던 마이어 구겐하임의 아들,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아들 벤자민 구겐하임이 탔습니다. 그 벤자민 구겐하임은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당시 나이가 46이었어요. 이때 부인은 뉴욕에 있고 애인
프랑스 가수를 애인으로 삼아가지고 탔는데 그 일행이 5명이었습니다.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애인과 애인을 시중드는 그 하녀는 먼저 구명정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구겐하임, 이 벤자민 구겐하임입니다. 벤자민 구겐하임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그 집사와 함께 이 기울어가는 배의 계단에 앉아가지고 브랜디를 한잔하면서 시가를 피우다가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친구한테 뉴욕에 가서 내 아내를 만나거든 내가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꼭 전해라고 말을 전했다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벤자민 구겐하임의 딸이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패기 구겐하임인데, 패기 구겐하임은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유산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다만 이 미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라서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의 그 현대 미술가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또 남성 필력이 아주 화려해가지고 회고록에서 자신은 1000명의 남자와 잤다고 뭐 이런 기록도 남긴 사람인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양의 현대 미술을 모아가지고 베니스에 패기 구겐하임 뮤지엄을 만들었습니다. 베니스에 있는 미술관 중에서 관객 수가 2번째, 3번째 가는 그런 세계적 미술관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페인 빌바오에 하나 있고, 요새 또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돈 많은 아부다비, UAE죠.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구겐하임 미술관 일종의 분관을 지금 프랑크 게리라는 사람이 짓고 있는데, 이것도 완성되면 아주 또 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사는 역시 이겁니다. 이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자, 이 건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는 20세기 미국 건축가 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인물이죠. 이분은 1867년에서 1959년 사이에, 그러니까 92살을 살았는데, 그동안, 그 중에 7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설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 1000개의 건물을 설계를 했고, 실제로 지은 것은 532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건축 스타일을 자신은 오르가닉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기적 건축이다. 유기적 건축이라는 하나의 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자연과 인공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그 정신을 담은 것이 1935년에 펜실바니아의 계곡에 폭포 위에 지은 폴링워터라는 이름의 별장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또 미국 건축사의 획기적인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도쿄에 지금은 없어진 일제시대에 있었던 제국 호텔 건물도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를 한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미국 건축가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이 건물을 짓게 되었느냐 하면은 1943년 무렵에 이 구겐하임 이 미술 컬렉션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상설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설 전시를 하려고 하니까 설계자를 찾다가 바로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를 만났습니다. 그 구겐하임 뮤지엄의 큐레이터라는 사람이.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템플 오브 스피리트를 만들어달라. 정신의 신전과 같은 미술관을 만들어달라. 이 좀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가 이 건물을 설계를 맡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반대도 많고 수정도 많이 하고 결국은 15년 동안 스케치만 700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고치고 그랬다가 고치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자 반대가 많아졌습니다. 왜 반대를 많이 하느냐 하면 특히 이 작품을 전시하는 이 미술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쭉 올라가면은 어떻게 이 나선형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선형 통로를 통해서 쭉 올라갑니다. 계단이 아니고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전시는 바로 이 벽면, 통로의 벽면에 걸쳐서 그림을 전시를 하니까 아니 이러면은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비스듬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 놓을 수 있느냐 등등 해가지고 대단히 반대가 많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배짱이 두둑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일단 건물을 지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하면서 묵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림을 전시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림을 도토막 내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맞받으면서 결국은 최초 설계를 한 지 16년이 지나서 1959년 11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1959년 11월. 그런데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는 그 6개월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건물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이 장면은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전시 방법이죠. 이렇게 이 계단이 없고 그냥 나선형으로 쭉 걸어 올라가면서 벽면에 걸려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서 라이트는 그 기하학적 요소로서 아주 상징성을 부여하는 기법을 썼다고 합니다.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은 여기 이 건물에 들어가 있는 원형 뭐 이런 게 원형 아니겠습니까? 원형은 뭘 상징하느냐? 무한대를 상징한다. 삼각형은 구조적 일체감을 상징한다. 나선형은 유기적 진화를 상징한다. 그리고 사각형은 통합성을 상징한다. 이런 원형 그리고 삼각형, 나선형, 사각형을 상징적으로 이 건물 안에 배합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래의 관객들에게 제일 이 건물과 전시를 즐기는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 도움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천천히 여유 있게 내려오면서 구경하는 것이 제일 좋다. 올라가면서 구경하는 것보다는 내려오면서 구경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 5번가에 있습니다. 가장 번화가 센트럴파크 근방의 5번가에 있는 이 건물은 이 건물 자체가 미술관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미술관 조각품입니다. 조각품. 이 아방가르드적 조각품이죠. 바로 여기에 전시된 건물들, 미술품과 비슷한 호흡이 맞는 건물입니다. 전위적 건물 안에 전위적 미술품이 있는 거죠. 전위적 건물 안에, 그러니까 건물과 전시하는 미술품의 성격, 그리고 뉴욕이라는 도시, 또 그 옆에 있는 센트럴파크라는 자연, 이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물이다. 그래서 구겐하임 뮤지엄은 20세기 건축사의 획기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그 뒤에 건축가들한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요사이는 이런 곡면으로 된 건축물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별로 충격적이 않는데 이 구겐하임 뮤지엄을 처음 본 한국의 그 유명한 건축가인데 그분은 그 충격이 평생 가더라면서 그 뒤의 설계에 자신의 설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이 구겐하임 뮤지엄에 들어간 적이 있으니까 제 설명을 이어서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세기의 기념비적 건축물 뉴욕에 있는 솔로몬 R 구겐하임 뮤지엄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서보세요. 못 써요? 오늘은 써도 돼. 일요일이라. 경찰이 뭐 하면은 일요일이라. 예. 더 솔로몬. 솔로몬 이름은 대충 유대인 아닌가요? 예. 그래. 이름이 솔로몬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거기 정답 릴레이트 돼 있으니까 뛰어나게. 예. 이게 또 특이한 게 원형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예. 이것도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 막 활극을 벌리고 하는. 자 내려갔다가 찍으실래요? 예. 잠깐. 아, 내려가도 됩니까? 네. 내리면 안 돼. 아니요. 아니요.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입니다. 뉴욕의 구겐하임 뮤지엄. 구겐하임 뮤지엄의 내부입니다.